몸과 우주의 리듬을 찾아서 절기보감. 긴 휴식을 위한 준비 입동. 하늘의 겨울은 추분 때부터 시작됩니다.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추분을 기점으로 슬슬 밤의 길이가 길어지다가 한 달 반이 지나면 땅에도 곧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겨울 기운이 세워지는 절기인 입동으로 올해는 11월 7일에 들어옵니다. 겨울 기운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입동은 이름만큼은 춥지 않지만 기운상으로 보면 24절기 중 음기가 가장 센 절기입니다. 뭐든 시작할 때 발심의 강도가 그 일의 밀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강 동안 양기는 숨고 입동이 되자 드디어 순도 100% 순음의 기운이 세상을 호령합니다. 순음의 기운은 세상 만물을 잠재우는 법. 이때부터 동물들도 굴을 파고 들어가 동면에 들고 나무들도 나뭇 잎사귀를 남김없이 떨구며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이때 사람은 밀려오는 한파에 대비해 울타리를 보수하고 창호와 벽을 손봅니다. 몸도 노출 부위를 최대한 줄이고 목이며 손을 따뜻하게 감싸게 됩니다. 겨울이라는 말 자체도 거실, 즉 집에 거처하면서 지내는 때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추울 때 집안에만 있고 싶고 두툼한 옷을 찾는 게 당연해 보였는데 이게 동물이나 식물이 월동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니 역시 우리도 자연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자연의 리듬을 타고 있다는 것은 몸을 관찰하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한 방에 배 깔고 눕고만 싶고 밥도 두둑이 먹었는데 엄지손톱이 누렇게 물들도록 또 귤을 까먹고 싶으니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에 살이 붙는 건 어쩔 수 없는 하늘의 이치랍니다. 천지 만물이 시킨 걸 한낱 미물인 내가 어쩌랴. 입동은 지지의 마지막 간지인 해를 품은 달의 시작입니다. 각 계절의 시작, 즉 입절기에는 다가오는 계절과 다음 계절의 시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로 입동의 해 안에는 겨울의 임수와 봄의 간목이 중화의 기운인 술토에 발을 디디고 함께 서 있습니다. 즉 겨울로 가는 발걸음은 이미 다음 해 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후 입춘까지 봄 기운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해월 이후 자월과 축월의 지장간에는 목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봄을 품고 있되 봄이 없는 듯 기나긴 휴면 상태로 돌입하는 길목에 입동이 있습니다. 씨앗처럼 단단한 껍질을 품고 있는 것은 다음 해 봄에 펼쳐질 꿈입니다. 작은 공간에 싱싱하게 뻗은 줄기와 화려한 꽃이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앗 안에는 엄청난 양기가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입동 무렵에는 운동을 하더라도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땀을 내지 않도록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땀을 내면 땀구멍으로 귀한 양기가 누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동 무렵에는 과도하게 정점을 향해 달리기보다는 은밀하면서도 뜨겁게 양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겨울철 양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감춘 듯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사사로운 마음이 있는 듯 하고 무언가 귀한 것을 얻은 것처럼 하라고 말입니다. 양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양기는 곧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은근하고도 은밀한 뜨거움, 이것이 겨울을 여는 우리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때는 사생결단을 내어서라도 양기를 길이 보존해야 합니다. 양기는 난로에서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잠깐은 뜨거울지 몰라도 난로 곁을 떠나면 열은 금방 식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 자신으로부터 양기를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안에서도 은근하고도 은밀하게 그리고 뜨거운 양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관계는 나와 타자가 다른 두 기운을 교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서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수, 화의 기가 서로의 자리를 바꿔가며 수는 화가 되고 화는 수가 됩니다. 다른 두 기운의 마주침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서로 따르면서 응하는 이 율동이 잘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온기를 가진 생명 에너지가 형성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입동 무렵에는 추위에 약한 노인들께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소에게 충분한 휴식과 여물을 주는 것도 동료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 풍속은 무엇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의 순환 차원에서 이 풍속을 해석한다면 이 행위로 생긴 따스한 마음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천지에 흐르는 기의 운동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입동엔 절대 혼자 있지도 말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겨울을 앞에 두니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집니다. 이 추운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모셔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마음이 곧 우주입니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건강 꿀팁! 상강에서 춘분 전까지 찬 이슬이나 서리를 맞으면 한사가 침범하여 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상한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 잡병편 한에서는 상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며 겨울은 추운데 이것이 사계절의 정상적인 기운이다. 겨울에는 날씨가 몹시 춥고 만물이 깊이 잠기니 몸을 잘 감싸면 한사에 상하지 않는다. 사계절의 사기에 상하면 모두 병이 되지만 유독 한기에 상하는 것이 제일 심하다. 한기는 사납기 때문이다. 허나 한사에 적중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병이 되지 않고 그 독이 피부나 기육에 잠복되어 있다가 봄이 되면 나타나 온병이 되고 여름이 되면 서병이 된다. 서병은 온병보다 몸에 열이 더 심하게 난다. 따라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봄과 여름에 온병과 열병을 많이 앓는 것은 겨울에 침범한 한사 때문이지 그 계절에 유행하는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상한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감기는 겨울철에 국한되지 않으며 차고 더운 것이 조절되지 않아서 조리를 잘못한 것, 좀 덥기만 하면 옷을 벗거나 몹시 더울 때 찬물을 마신 것 등 몸을 조섭하지 못해서 생기며 상한처럼 심하지는 않아서 죽음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상한에 걸리지 않으려면 겨울철에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고 찬바람을 쐬면 안 되며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